제주도는 25일, 중부와 남부는 26일에 장마철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We found that it was virtually impossible for these events to happen without them again. 이전보다도 더 강한 태풍의 기록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구조입니다. 올해가 엘니뇨 시기인데다가 온난한 시기라고 치면 강도면에 있어서는 배가 되는 유형입니다. 네, 장마도 참 힘겨웠는데 이제는 더워도 정말 너무 덥습니다. 네, 오늘도 많이 더웠는데요. 오늘 새벽에 6호 태풍 카눈이 발생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관련해서 김진도 YTN 기상자단 전문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언제까지 이렇게 더운 겁니까? 보통 장마가 끝나고 나서 8월 15일까지가 1년 중에 가장 더운 때입니다. 그러니까 약 2주 조금 넘게 가장 더운 시기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주 중반까지가 1년 올해 들어서는 가장 더운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온도를 잠깐 봤는데 네. 강릉 기온이 36.7도까지 올랐습니다. 올 들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이고요. 네. 서울 기온은 33.6도였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서울이 가장 높은 기온은 34.9도였는데 네. 이번 주말 휴일 그리고 다음 주 월화 정도쯤에는 이 기록이 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오늘부터 주말을 건너서 다음 주 초반까지가 1년 중에 가장 더운 때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대야와 폭염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그렇게 크게 볼 건 아닌데요. 이걸 보시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한반도 주변에 얼마나 더울 것인가를 지금 표현하는 건데요. 새벽에서 낮으로 갈수록 온도가 점점 뜨거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도 더운 것 같아요. 그 열대야 현상인데요. 노란색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열대야가 이어지는 거고요. 날씨가 계속해서 이렇게 뜨거운 상태가 계속됩니다. 언제까지? 다음 주까지는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최고 기온이 나오는 게 보통 찍히는 걸로는 한 35, 6도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최고 기온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네. 다음 주 초반까지는 정말 푹푹 찌는 더위와 함께 열대야도 굉장히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더운 날씨는 다음 주 내내 이어지는데 다음 주 후반에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전에는 약간 소나기가 내리면서 온도 자체가 낮 기온 자체는 서울 기준으로 33도에서 31도 정도로 좀 떨어지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만 태풍의 움직임, 날씨 변화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8월 10일까지는 엄청 덥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름이니까 뭐 더운 게 정상이긴 한데 더워도 너무 더워서요. 다른 나라 상황 봐도 유럽 지역도 47, 8도까지 가잖아요. 근데 이런 더운 날씨가 기후변화의 영향이라면서요? 아무래도 온난화가 계속되면서 전 지구 평균 기온이 점차 상승하는 추세였습니다. 매년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선을 그어보면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전 지구 평균이 16도를 넘어서진 않았습니다. 16도를 대에 계속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7월에 17도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온난화의 엘니뇨가 굉장히 강하게 발달하면서 두 가지 영향이 겹치면서 전 지구 온도 자체가 굉장히 크게 치솟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북미나 남부 유럽 또 동아시아권에서도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영향이 겹치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 이런 상황을 어떻게 표시했냐면 이전까지 온난화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열대화가 오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1도 정도가 더 올랐다고 하신 거잖아요. 이 1도가 그렇게 큰 건가요? 전 지구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도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아시아 지역이 1도 올랐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데 전 지구 평균이 1도가 오른다고 하면 그 1도가 어느 지역에 몰릴 경우는 6, 7도 이상의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온도가 뜨거워진 지역은 엄청나게 뜨거워지고 또 반대 지역에서는 폭우가 나타나고 이런 열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해진다. 1도의 차이가 아니라 1.5도, 2도 전 지구 평균이 올라가면 그게 정말 기후 위기 시대로 진입한 신호탄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 지구 평균이 17도로 올라섰다는 이야기 자체가 심상치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좀 전 말씀하신 그 열대화가 시작됐다 영어로 찾아보니까 보일링이도 보일링 네. 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좀 전에 이제 그 자막으로 플로리다 미국 플로리다 바다 그렇죠. 온도가 뭐 그 온탕 온도보다도 높다. 30도가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38도 정도까지 올랐는데요. 네. 그래픽을 저도 그래서 정말 38도까지 올랐는지 한번 찾아봤거든요. 잠깐 보실까요? 지금 플로리다 쪽으로 좀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미국입니다. 아, 미국의 플로리다 지역이죠. 온도가 좀 약간 빨갛게 나옵니다.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나오는지. 30도 온도가 나옵니다.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지역이 30도 정도 온도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강한 해수면 온도 자체가 그것도 표면 온도거든요. 표면 네. 온도가 30도를 넘었고 그 일부 외신 보도에서 나온 38도까지 올랐다는 건 굉장히 높은 기온이라는 거죠. 이 자체는 이 주변 지역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뜨겁습니다. 미국의 영향을 주고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뜨거운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면 옆에 계속해서 같이 고온 현상이 나타난 지역의 온도가 해수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이 자체가 바로 뭔가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만일에 이 상황에서 허리케인이 올라온다면 이런 뜨거운 해역을 지나면서 더 발달하겠죠. 그러니까 괴물 허리케인이 올라올 수도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네. 그래서 해수면 수위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전 지구적인 기후의 변화를 줌과 동시에 태풍이나 허리케인 등에는 굉장히 안 좋은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해수욕을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바깥보단 차갑겠죠. 38도면 아무래도. 체온보다 더 높다면 인간 체온보다. 그렇죠. 보통 그런데 내륙 쪽 같은 경우 지금 44도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44도, 48도까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당장 괜찮겠습니다만 체온보다도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예전같이 시원한 해수욕을 즐기는 거의 불가능하겠죠. 네. 일단 이렇게 평균 기온 자체가 올라가는 건 저희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폭염 일수 더운 날들도 더 많아지나요?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폭염 일수 같은 경우는 낮 체감 기온이 33도를 넘는 날을 폭염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폭염 일수가 지금 우리 한국 기록 중에서 가장 많았던 날이 해가 2018년입니다. 그때는 여름에 거의 한 달 정도, 그러니까 33일 정도가 열대야 일수로 기록이 됐습니다. 네. 2018년도가 정말 더웠던 해고요. 올해는 장마가 좀 늦게 끝나고 또 장마 끝나고 폭염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심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체감 온도가 33도인 날에 앞으로 열흘 정도는 더 갈 가능성이 있죠. 또 열대야도 동시에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한 열흘간이 올 여름 중에서 또는 올 한 해 중에서 가장 더운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열대야는 열흘 지나면 열대야도 그때까지는 계속되고 그 다음부터는 좀 수그러드는 건가요? 다음 주까지는 열대야가 해소되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 있고요. 네. 그 다음 주 정도쯤 넘어가면 아침 기온 같은 경우 25도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다음 주 주말 휴일까지는 계속해서 서울을 기준으로 아침 기온이 26도입니다. 열대야 굉장히 심하고 또 중간중간 소나기나 비가 내린 다음 습도가 가미가 되기 때문에 더 더워지는 거죠. 네. 그리고 오늘 새벽에 6호 태풍 이제 발생해서 북상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에는 크게 영향을 안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그 6호 태풍 카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오키나와 부근을 지나서요. 다음 주 초반쯤에는 중국 상하이 부근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픽으로 잠깐 보실까요? 여기에 우리나라가 있고요. 네.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보시면 좀 확대하겠습니다. 이게 6호 태풍 카눈이고요. 네. 이게 5호 태풍 독수리입니다. 아, 그런데 6호 태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기압입니다. 그렇다면 태풍은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오키나와 부근을 지나서 다음 주 초쯤, 그러니까 8월 1일, 2일 사이에는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이동은 이렇게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5호랑 6호랑 만날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6호는 5호는 그 전에 이동을 합니다. 저기압을 비면서 이동을 하고요. 그 뒤를 따라서 6호가 들어가서 이 중국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까지 모든 모델들이 슈퍼컴퓨터가 예측하는 모델들이 대부분 여기까지는 비슷합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는 건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상청에서 예측한 모델 같은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이렇게 올라온 뒤에 중국에 상륙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개의 모델은 다 중국 내륙에서 약화하면서 소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상청이 다음 주 후반 7, 8, 9일 예보를 흐림을 줬습니다. 모델이 어떻게든 어쨌든 우리가 예측하는 모델 같은 경우 서해안으로 올라오는 거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때는 비가 올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는 거죠. 하지만 대체적인 모델들은 대부분 중국 내륙에 상륙해서 여기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비를 주지는 않고 약간 세 개의 모델이 한꺼번에 예측하는 게 조금 더 신빙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중국 내륙에 상륙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모델의 정확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주변 그러니까 7, 8, 9일의 예보는 흐림을 준 상태입니다. 예. 네. 이 폭염을 생각하면 비가 좀 왔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비가 왔다 하면 그냥 막 쏟아지기 때문에 참 이것도 걱정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비가 내린다면 무조건 폭우로 내립니다. 그렇습니까? 소나기라고 해도 양은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5에서 60mm 정도의 보통 소나기를 예상을 하는데 5에서 60mm라고 해도 한 지역에 30mm씩 2시간 내리면 네. 당장 피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뜨거운 시기에 내리는 소나기 또 뜨거운 시기에 뭔가 북한으로 올라갔던 장마전선이 내려와서 중북 지방에 내리는 폭우는 무조건 피해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심한 폭우라는 걸 명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네. 또 한 가지 예. 장마 끝했기 때문에 휴가를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까지는 소나기 예보가 매일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소나기는 어디가 더 위험하냐면요. 예. 산간 계곡 지역이 더 위험합니다. 물론 비가 안 내릴 가능성도 있지만 네. 비가 내린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강한 비가 되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산간 계곡의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고립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씨 예보 항상 좀 유의 있게 보시고 산간 계곡보다는 약간 바다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는데 바다도 남해안과 제주도는 당분간 너울성 파도 우려가 있습니다. 네. 6호 태풍이 올라오면서 제주도와 남해 쪽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입니다. 그러니까 남해안과 제주도 해양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너울성 파도에 대한 유의도 하셔야 됩니다. 당분간. 네. 그리고 이틀 전에 기상청에서는 장마를 공식 종료 선언했는데 네. 이번 장마가 뭐 역대급, 이례적 이런 수식어 많이 붙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분석을 좀 해주시죠. 우선은 이번 장마는 유난히 비가 많은 장마였습니다. 아마 다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장마 초기부터 비가 많이 내리는 것은 그동안 최근 들어서 나타난 장마 특성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중반엔 마른 장마가 많았는데 올해는 유난히 비가 잦았고요. 그 비가 잦은 것이 중부, 남부 가리지 않았습니다. 올해 올 장마 기간에 전국적인 강우량 총합이 650mm를 넘었습니다. 전국 평균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1, 2위를 기록한 것이 700mm 넘은 기록이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유난히 긴 장마로 기록됐던 2020년 그리고 두 군데가 있었는데요. 잠시만요. 2006년이요? 2006년. 예. 맞습니다. 2006년과 2020년이 역대급의 긴 장마였습니다. 긴 장마 기간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평균 강우량이 700mm를 넘었었는데 이번에 650mm를 기록했거든요. 역대 3위였습니다. 그런데 내린 날 대비해서 강수 일수를 계산하면 이전의 2006년과 2020년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내린 날이 적었던 반면에 비의 양은 훨씬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피해도 잦았고 거기서 인명피해도 피할 수가 없었던 그런 한 해가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런 양상이 반복 또는 강화될 가능성이 큰데 2차 우기도 또 온다고 하던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2차 우기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장마가 1차 우기라고 본다면 네. 여름철에요. 2차 우기란 말은 장마 이후에 내리는 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장마가 끝나고 이제 무덥다. 정말 휴가철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2000년대 들어서 그런 현상이 바뀌었습니다. 장마 이후에도 집중호우가 잦았다는 거죠. 네, 네. 그런 현상들 다 해서 장마가 1차 우기라면 장마 끝에 오는 많은 비가 내리는 상황을 가정해서 2차 우기라는 말을 붙였던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소낙성 강수가 그렇게 센 게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다음 주까지는 소나기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이후에는 다시 북한으로 올라왔던 장마 전선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는 2차 장마라는 말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우기 안에 2차 장마도 들어가고 가을 장마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8월 중순부터
9월 상순 정도 사이에 또 한 차례 많은 비가 내리는 장마전선이 우리나라로 올라와서 많은 비를 뿌린 게 장마였다면 네. 북한으로 올라갔던 장마전선이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또다시 많은 비를 뿌리는 형태 2차 장마, 가을 장마까지를 통틀어서 2차 우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비가 많이 내린 시기가 여름철에 장마 기간에 비가 많이 내린다가 아니라 장마 기간에 많이 내렸다면 그 이후에도 못지않게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또 8월 달과 9월 달에는 태풍이라는 가장 큰 변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비 상황을 경계를 늦추지는 않아야 되는 상황이 요즘 상황입니다. 네. 8월 중순 이후에 이제 2차 우기 있고 태풍이 있기 때문에 좀 대비를 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진도 YTN 기상자연 전문 기자와 날씨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